세계 최고 수준의 AI 코딩 어시스턴트 사용자들은 과연 뭐가 다를까요? 놀랍게도 그들은 모두 똑같은 7가지 원칙을 따르고 있었는데요. 오늘 바로 그 비밀 플레이북을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명의 전문가가 있습니다. 한 명은요, 클로드의 코딩 엔진을 말 그대로 직접 만든 창시자고요. 다른 한 명은 엔스로픽이 주최한 해커톤에서 우승을 거머쥔 챔피언입니다. 근데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두 사람이 전혀 다른 환경에서 일하는데도 최고의 성과를 내는 방법으로 정말 신기할 정도로 똑같은 7가지 원칙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 간단하게 로드맵부터 보시죠. 먼저 이 엘리트 AI 플레이북이 뭔지 큰 그림을 잡고요. 그 다음에 워크플로우와 메모리 같은 기초부터 탄탄히 다질 겁니다. 그리고 나선 계획과 위임이라는 전략, 품질과 자동화라는 마스터리 단계까지 차근차근 올라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합쳐서 어떻게 나만의 엔진을 만드는지 알아볼게요.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AI 도구를 쓰긴 쓰는데 뭔가 100% 활용하지 못하는 것 같고 좀 답답한 느낌. 그쵸? 바로 이 플레이북이 그 한계를 깨부수는 열쇠가 될 겁니다. 여러분의 AI 활용 능력을 그냥 사용자 수준에서 시스템 구축가 수준으로 한 단계 위로 끌어올려 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가장 먼저 여러분의 작업 방식이랑 AI의 기억력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2가지 핵심 기초 원칙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은 바로 병렬 처리입니다. 클로드 창시자는요, 한 번에 무려 5개의 터미널을 열고 작업한대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원래 5시간 걸릴 일을 있잖아요. 이걸 5개로 쪼개서 각기 다른 터미널에 맡겨서 동시에 돌리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단 1시간 만에 끝나는 거죠. 작업 효율이 말 그대로 폭발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칙은 cloud.md라는 파일에 투자하는 겁니다. 이걸 그냥 단순한 텍스트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건 말 그대로 여러분 프로젝트를 위한 AI의 외장 하드이자 두뇌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모든 중요한 정보, 맥락, 기억이 바로 여기에 저장되는 거죠. 그리고 이 파일의 가장 중요한, 진짜 핵심적인 역할이 바로 이겁니다. AI가 실수를 할 때마다 그 내용을 cloud.md에 기록해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AI는 세션이 끝나면 모든 걸 잊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 파일이 있으면 과거의 실수를 계속 학습해서 절대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게 되는 일종의 학습 루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자, 이제 기초는 어느 정도 다져졌네요. 그럼 이제 전략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고수들은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또 어떻게 AI에게 일을 위임하는지 한번 보시죠. 세 번째 원칙은요,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무조건 항상 계획 모드를 사용하라는 겁니다. 이 차이를 한번 보세요. 계획 없이 시작하면요, 코드 짜고 버그 터지고 그거 고치면 또 다른 버그 나오고 이 좌절의 굴레에 빠지기 쉽습니다. 하지만 먼저 계획을 세우고 검토하고 개선한 뒤에 실행하면 어떨까요? 훨씬 체계적이고 성공 확률도 당연히 올라가겠죠? 여기서 전문가들만의 비법이 나옵니다. 두 전문가 모두 코드를 단 한 줄도 짜기 전에요. 다른 AI 인스턴스를 하나 더 열어서 이렇게 물어본대요. 당신이 시니어 엔지니어라면 이 계획에서 어떤 허점이 보이나요? 와, 이렇게 하면 잠재적인 문제점을 미리 다 찾아내고 보완할 수 있는 거죠. 네 번째 원칙은 서브 에이전트를 활용하는 겁니다. 이걸 레스토랑에 비유하면 이해가 쉬워요. 총괄 셰프, 오케스트레이터가 주문도 받고 서빙도 하고 다 하진 않잖아요? 주방, 홀, 계산대처럼 각자 전문 분야가 있는 직원, 서브 에이전트들에게 일을 맡기죠. AI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일을 하나한테 다 시키는 게 아니라 역할을 명확하게 나눠주는 거예요. 해커톤 우승자는 이 개념을 정말 정교하게 활용했어요. 전체 계획을 짜는 오케스트레이터가 딱 중심을 잡고 그 밑에 코드 리뷰나 보안 같은 걸 봐주는 전문가 멘토 그룹을 뒀고요. 또 그 아래에는 실제 리팩토링이나 문서화 같은 걸 실행하는 실행 에이전트들을 배치하는 식으로 무려 13개의 서브 에이전트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정말 체계적이죠? 자, 이제 좀 더 높은 단계, 마스터리 레벨로 가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는 결과물의 퀄리티를 극적으로 향상시키고 또 워크플로우를 자동화하는 고급 원칙들을 다뤄볼 거예요. 클로드 창시자가
단 하나만 꼽으라면 무조건 이거다 라고 말할 정도로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한 원칙입니다. 바로 검증 루프인데요. AI가 코드를 만들면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스스로 테스트를 돌려보게 하는 거예요. 만약 실패하면 왜 실패했는지 분석해서 직접 수정하고 다시 테스트를 돌리죠. 이 순환 구조를 거치기만 해도 결과물의 품질이 2배, 3배는 좋아진다고 합니다. 이 자동 수정 루프를 시작하는 명령어가 뭔지 아세요? 놀랄 만큼 간단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작동한다는 걸 증명해봐. 딱 이 한마디면 됩니다. 이 말은 즉 AI한테 네가 만든 결과물에 네가 직접 책임져라 하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해커톤 우승자도 똑같은 원칙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표현하더라고요. 성공이 어떤 모습인지 정의해줘 라고요. 결국 두 전문가 모두 AI에게 그냥 이래가 아니라 이게 성공이야 라는 명확하고 검증 가능한 목표를 설정해 주는데 집중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6번째 원칙은 커스텀 스킬을 만드는 겁니다. 아주 간단해요. 만약 여러분이 하루에 2번 이상 반복하는 작업이 있다. 그럼 그걸 간단한 슬래시 명령어로 만들어서 자동화하는 거예요. 나만의 단축키를 만드는 거죠. 이런 스킬들이 하나둘씩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정말 강력한 자동화 라이브러리가 됩니다. 이게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요? 해커톤 우승자는 10개월 동안 40개 정도의 커스텀 스킬을 만들었는데요. 그 결과 새로운 기능을 완성하는 속도가 무려 65%나 빨라졌다고 합니다. 65%요? 엄청난 차이죠. 자, 이제 마지막 가장 진보된 7번째 원칙, 바로 훅입니다. 용어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현관문 센서를 생각하면 아주 쉬워요. 문이 열리는 이벤트가 발생하면 불이 켜지는 행동이 자동으로 실행되잖아요. 훅이 바로 그런 겁니다. 특정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정해진 행동을 자동으로 촉발시키는 장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훅이 얼마나 강력한지 예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보통 소프트웨어를 배포할 때 발생하는 실패 원인 중에 10% 정도는 아주 사소한 코드 포매팅 오류 때문이래요. 그런데 만약 코드가 제출될 때마다 자동으로 포맷을 정리해주는 훅을 하나만 딱 걸어두면 어떻게 될까요? 이 10%의 실패가 그냥 0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원천 봉쇄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7가지 원칙들은요, 그냥 따로따로 노는 팁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여러분 자신만의 강력한 생산성 엔진을 만드는 부품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다룬 7가지 원칙, 마지막으로 한번 쭉 훑어볼까요? 병렬 처리, 기억을 위한 클로드.md, 계획 모드 우선 사용, 서브 에이전트에게 위임하기, 검증 루프 구축, 커스텀 스킬 생성, 그리고 훅으로 자동화하기. 이 7가지였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 메시지는요, 이 플레이북을 그냥 맹목적으로 따라하라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원칙들은 일종의 도구 상자 같은 거예요. 이 도구들을 활용해서 여러분 각자의 작업 방식에 딱 맞는 자신만의 지능형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진짜 목표입니다. 자, 이제 세계 최고들이 사용하는 플레이북이 여러분 손에 쥐어졌습니다. 그렇다면 남은 질문은 하나겠죠. 여러분이 가장 먼저 실행에 옮길 플레이는 무엇인가요?